생존을 위한 전쟁. 김남균. 나는 함경남도 홍원군 장남리 운항면에서 태어났다. 청주 김씨 집성촌이었던 그곳은 내 삶의 시작점이자 지금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나의 뿌리다. 그 시절에는 세상이 단순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으며 살았다. 내 기억 속 고향은 산이 가까웠고 마을 어귀에는 작은 냇물이 흘렀다. 물가에는 겨울이 얼면 아이들이 모여 얼음 썰매를 탔고 봄이면 팽이와 제기를 들고 마당에 모여 놀았다. 하천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나는 아침마다 오리길을 맨발로 달려 학교에 갔다. 그 길 위에는 내 발자국과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학교 가는 길에 야산이 있어 참새알을 꺼내다가 지각하기도 했고 냇가에서는 뱀을 보고 놀라 할아버지를 부른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소박한 시절이었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었다. 아버지는 일본 도쿄로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셨다. 어린 시절 도쿄에서 보내주신 일본제 가방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고 질투로 끈이 끊어졌을 때는 울기도 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 사이의 질투라는 감정을 알았다. 어머니는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나는 장남이라 어머니를 잘 따랐고 부엌에서 불을 떼거나 시장에 함께 다니는 게 즐거웠다. 동생들과의 추억도 많다. 막내 여동생과는 무려 20살 차이가 나서 마치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학부모 모임에도 대신 참석했고 결혼식 때는 아버지를 대신해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 여동생이 지금은 의사로 일하고 있으니 세월이 정말 빠르다. 둘째 여동생과는 4살 차이였는데 다툼 한 번 없이 지냈다. 아버지는 여아 교육에 적극적이셨다. 당시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지만 아버지는 2딸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다. 나는 그 점이 늘 자랑스러웠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첫 스승이었다. 정치계에서 활동하셨던 아버지는 늘 세상과 사회를 보는 눈을 강조하셨다. 나에게 군인의 길을 권하셨고 나는 공군사관학교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는 일을 더 해보고 싶었다. 결국 나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경영대학으로 전과했고 대학원까지 이어 공부했다. 경영학은 내게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알려주었다. 결혼 역시 부모님의 뜻과 달랐지만 나는 내 선택에 후회가 없다. 삶은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제1재단과 해태유업 등 대기업에서 일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직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기쁨을 배웠다. 고객을 설득하는 법,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그리고 신뢰를 쌓는 법을 그때 익혔다. 1990년대 초 나는 인생의 새로운 모험을 결심했다. 대학 동창들과 함께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향했다. 많은 이들이 왜 하필 아프리카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가능성을 봤다. 한국 제품이 아직 드물던 시절이었고 시장은 넓었다. 현지에서 백화점을 세워 운영했고 동시에 한인회장을 맡았다.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귀에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설치하고 의료봉사단을 지원하는 일을 함께 했다. 그 시절 나는 경제활동이 곧 사회적 기여라고 믿었다. 번 돈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경영의 본질이었다. 아프리카에서 보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현지에서의 생활은 여유로웠고 대사관 직원들과 골프를 치며 새로운 문화를 접했다.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었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큰 기쁨이었다. 특히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로 유학을 떠나 홈스테이 가정에 잘 적응했을 때는 그 어떤 성취보다 뿌듯했다. 큰아들은 대학에서 과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데모 참여로 제적당하는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두 아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값졌다. 사업이 한창일 때 나는 인생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한다. 2000년대 중반 중국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출되면서 아프리카 시장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백화점이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버티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을.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는 역삼동의 2층 양옥집에서 살았다. 그 시절은 물질적으로 가장 풍족했던 때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뒤 지하 월세방에서 보낸 8년이 내게 더 큰 평화를 주었다. 돈과 여유가 많았던 시절보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가 더 마음이 편했다. 그때 처음으로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젊을 땐 낙천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로 인해 물질적으로 뒤처질까봐 늘 긴장하며 살았다.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거울 속 주름이 깊어질수록 욕심은 줄고 감사는 늘었다. 젊은 날엔 인생이 전쟁터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요즘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체육공원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겁다. 걷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느끼는 그 순간들이 소중하다. 최근에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배우는 일이 쉽지는 않다. 손끝이 아프고 음이 잘 맞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배운다는 게 즐겁다. 예전에는 서금요법에 빠져 손의 혀를 공부했고 일본어도 다시 배웠다. 치매를 예방하고 머리를 쓰기 위해서라도 계속 배우고 싶다. 잠들기 직전 오늘 하루도 잘 지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평안하다. 요즘 나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남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싶다. 알버트 슈바이처처럼 작지만 선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 요즘은 금천호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을 오래 이용하면서 알게 된 지인 김용인, 김영기 두 분과 자주 만난다. 주말이면 김용인 씨 댁에서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눈다.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다. 복지관을 통해 이런 관계가 이어진 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하지 않다. 물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좋겠지만 나는 그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곁으로 가는 것을 또 하나의 여행으로 받아들인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나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랑을 배웠고 믿음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가진 것이 줄어도 마음이 풍족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없다. 되돌아간다고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오늘도 나는 내 나이만큼의 평온을 배우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한다. 인생은 결국 싸움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 아닐까? 담당자 소감. 이주희. 김남균 어르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름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 아프리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하신 말씀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어르신은 인생을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 표현하셨지만 그 안에는 치열함보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매일을 마지막처럼 감사히 산다는 태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삶을 정리한다는 건 후회를 세는 일이 아니라 감사의 횟수를 세는 일이라는 걸 배웠다. 한 사람의 생애를 경청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 안에는 늘 배움이 있었다. 김남균 어르신의 담담한 목소리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사람의 삶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